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멤버십 특집입니다. 제가 예고 드린 대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이제 했는데요. 어차피 종목은 미리 뽑아놨죠. 뭐 종목부터 왜냐면 지금 급진적으로 테마단으로 지금 수급이 이동하고 또 이제 슈팅을 날리려고 이제 채비를 하는 그런 수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느긋하게 분석해서 설명하고 보다 밸류체인상의 종목을 먼저 뽑아서 이제 알려드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로보스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에 대한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뭐 그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고 결국 이제 이 해당 종목들은 이제 제가 이제 뽑아냈던 방식 자체가 이제 수급이었기 때문에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후속적으로 이제 아마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뎁스 리포트 이런 것들도 산업 리포트들도 이제 아마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선행적으로는 이제 돈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돈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투자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떤 학습, 명분, 이벤트 일정 그리고 기업마다 어떤 펀더멘털 기술 요소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분석을 했지만 자료화하기는 시간 관계에서 좀 촉박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밸류 체인부터 해가지고 강력한 기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전반적인 로봇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이쪽은 지금 테마단으로 움직이지만 향후에 이제 트렌드 산업으로 이제 발전돼서 크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대표 이제 성장 산업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두는 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그 테슬라, 전 세계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서 또 중요도가 있는 테슬라 전기차로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AI 데이라고 이제 열지 않습니까? 작년 8월에도 이제 AI 데이를 이제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로봇 사업 진출을 선언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자율주행 뭐 되느냐 마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쪽에 대한 뉴스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테슬라 봇이라는 이제 로봇 사업 진출에 대한 선언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그 자율주행하고 로봇하고 거의 뭐 기술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인지 판단 제어라는 이 세 가지 어떤 부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로봇도 자연스럽게 자율주행과 연결되고 같은 산업으로 연결될 거예요. 결국은 자율주행이 로봇과 연결돼 가지고 활용되어질 거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전기차만큼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도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봇 이제 올해 시제품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올해 로봇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CEO가 이제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죠. 테슬라 봇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내년에 시제품을 프로토타입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상당히 기대를 높였는데요. 이런 모습이네요. 키 177, 무게 57, 성인 사람의 모습을 본떴다.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AI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로봇의 머리에 달린 카메라가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사람의 눈 역할을 하고, 몸통에 들어간 소형 컴퓨터가 카메라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해서 판단과 제어를 하는 방식이다 해서 뭐 결국 자율주행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AI 기술을 같이 적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서 대표적인 기업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기업을 현대차 그룹이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너무 기대가 커요. 그래서 2족 보행 로봇, 이제 4족 보행 로봇 해서 뭐 전 세계에서 로봇으로 이제 둘째 그러면 서러운 어떤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조 원 넘는 규모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인수했죠. 나머지 지분은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제 약간 갖고 있는 시기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 5대 로봇 기업 중 하나가 이제 일본의 이제 화나기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뭐 유명하죠. 예, 산업용 로봇 회사 중에서 이제 1등입니다. 예,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딥러닝 기반으로 8시간 만에 90% 정확도 학습하여 정밀 생산 작업을 완료했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X대 로봇이 공동으로 딥러닝을 할 경우 더 많은 획기적인 변신이 가능하며 꼭 필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딥러닝 통해서 인공지능을 발달시키고 그만큼 진보된 기술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낙 같은 기업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로봇 세상을 좀 앞당기게 된 거죠. 예, 뭐 무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아니 뭐 어디 식당 가니까 이제 로봇이 그 서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저기 롯데몰 이런 데 가보면요, 막 음료수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로봇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시대가 이렇게 당겨지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순 어떤 노무하는 사람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의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러면 결국 그 뭐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이제 고용해서 이제 단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로봇이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업 입장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뭐 2차 전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2차 전지에 또 다른 어떤 수요처가 생기는 거죠. 예, 공급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2차 전지 입장에서도, 이 업체의 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 산업 리포트는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를 이제 주로 참고를 많이 했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중요하다 보는 내용들을 뭐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발췌한 부분이다. 자동화의 확산은 코로나19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이다. 작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영역에서 로봇 기술의 사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로봇 경제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 핵심 기술 가진 기업,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밸류체인. 로봇 경제의 확산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봇 경제 관련 기업들은 이로부터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상장 기업 중에는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알려진 로봇공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투자처이다. 그리고 이제 뭐 로봇 신기술과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 페이스북도 이런 어떤 기업군에 속할 것이고, 국내로 이제 돌아보면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부품을 만드는 삼성전자, 뭐 반도체죠. 그리고 로봇공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 중인 LG전자, 뭐 로보스타 인수하고 이제 오늘 이제 상한가 갔던 로보티즈를 또 이제 지분 투자했던 거죠. 자율주행차 로봇의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하는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을 이제 양산하게 된다면 삼성전기가 가장 큰 밸류체인 업체가 되겠죠. 로봇 경제 및 언택트 사업의 핵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KT, 빅데이터 제일 많이 갖고 있죠. 비상장 기업 중에서 광범위한 로봇 유형 기능이 돋보이는 스페인의 팔로보틱스,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기반을 둔 서울 로보틱스는 라이다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를 혁신에 대한 비전을 갖춘 회사로, 뭐 이런 기업도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봇 상용화에 나선 삼성, 현대, 새 로봇 큰 장선다 해서 삼성전자가 4월께 이제 웨어러블 주행 보조 로봇을 양산하기로 한 부분, 이 부분이 첫 양산 시도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고, 결국 이제 출하가가 수백만 원 책정될 걸로 보고 있고 수만 대 수준으로 초기 물량이 될 것 같다. 최근에 이제 조직을 팀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양산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확실하게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 로봇 첫 상용화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8월달 미래 핵심 기술로 로봇 분야 선정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높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 인수합병, 지분 투자 뭐 이런 것들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분야로 뭔가 좀 액션들이 좀 가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지난 CES죠? 작년 CES에서 보행 보조 로봇 시제품인 잼스 힙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걸 아마 양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 진행된 또 이제 뭐 관절염 있는 이제 분들 이런 분들 해서 사실 자기 힘의 한 10%를 쓰면 굉장히 날아갈 것 같이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한 기자의 이제 사용담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기사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요런 겁니다. 보조적인 어떤 웨어러블 이제 로봇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입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어떤 수출까지 가능한 부분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지난 이제 CES에서 잼스 힙을 고관절에 착용하면 걸을 때 24% 정도의 힘을 보조받아서 보행 속도가 14% 높아진다. 무릎과 발목에 착용해서 근육의 부하를 덜어주는 잼스 니와 잼스 앵클 시제품도 만들어진 상태다. 양산할 정도면 이제 거의 뭐 기술적으로 이제 보완이 다 됐다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고 경사로를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보시면 출력을 이제 10일까지 높여봤다. 그랬더니 내 다리가 아니었다. 두 다리는 로어 머신이 됐다. 나는 오르는 동작만 취할 뿐 힘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들어간 내 힘은 방향을 정하기 위한 1 정도. 10 정도 중에서 1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누워있을 때 누군가 다리를 잡아 올려 빠르게 자전거 타기를 해주는 것처럼 가벼웠다. 내가 기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빠르게 계단을 오르다 단번에 급정지했다.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어떤 느낌인지. 잼스 힙도 곧바로 멈췄다. 오름의 관성으로 기자를 약간이라도 앞으로 미는 느낌은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고 싶어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또 이제 힘에 붙이고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뭐 관절염 환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4월달 올해 4월달에 상용화 일정을 맞추려고 지금 부품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하나둘씩 막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상승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가 내년 4월 첫 양산 로봇 출시를 위해 부품 협력사들과 일정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직 자재 등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로봇 관련 부품 협력사들을 더 추가하고 있다 해서 조만간 이제 뭐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단발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매년 4월마다 향후 3년간 상용화 로봇을 출시한다는 이 마스터 플래너를 이제 수립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서빙 로봇, 안내 로봇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출시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이쪽을 키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로봇 전문 업체들의 M&A 및 지분 투자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막 밸류체인 소부장 그런 쪽에 이제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도 아마 그러게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압축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어떤 기업을 뭐 그런 식으로 지분 투자한다는 소식만 나오면 그럼 전체가 그냥 같이 그냥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1위가 이제 로봇 산업 뛰어들고 또 LG전자도 여러 업체에 M&A 지분 투자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향후 이제 기대되는 행보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재밌어가지고 똑똑똑 배달 왔어요. 문 열어보니 배달 기사가 아니었네 하면서 자율 배송 로봇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이제 막 누르고 필요할 때는 막 문도 두드리고 해서 이제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 신문 택배 물품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뭐 1층 로비에서 받아서 뭐 몇 층에 있는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커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강서구 마곡에 있는 로봇 제조사 로보티즈 사옥에서 일어난 일이다. 로보티즈는 실내 자율주행 배송 로봇 집개미와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일개미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날 사용된 집개미는 호텔에서 이제 사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참 앞으로 정말 뭐 일자리를 이제 줄이게 될 게 좀 뻔해 보이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이제 교육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뭔가 좀 방향을 같이 조언하고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미래 기술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변화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블록체인을 모르는데 내 자녀하고 어떻게 앞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로봇이나 이런 어떤 자율주행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이오를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진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투자를 위해서 더더군다나 알아야겠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된 이제 뭐 산업진흥회 뭐 이런 어떤 그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뭐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 추진 과제라고 있는데 작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와, 치킨 조리 공정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 예, 이제 실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지원도 해주면서 이게 상용화 될 수 있게 보다 생활에 편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커피도 이제 핸드드립 로봇 해서 바리스타와 협동하는 핸드드립 로봇 이런 것들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뭐 협동 로봇 1위 회사죠. 이런 데서 이제 실증하고 있고 뭐 튀김 조리용 치킨 로봇. 야, 치킨 튀기는 것도 진짜 단순 작업 아니겠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많이 하네요. 이런 것들. 닭꼬치 주문, 조리 서빙 로봇. 꼬치를 막 튀기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로봇이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야, 이런 거 그렇죠? 예, 앞으로 진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반가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GS 리테일에서 이제 수요처네요. 예, 그래서 기존 기계를 개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 레버를 장착하여 아이스크림을 추출, 바리스타가 하던 프로세스인 그라인딩, 탬핑 등을 로봇팔이 대체. 예, 뭐 이런 것, 커피는 많이 제조하는 거 많이 봤어요, 사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요 커피 음료 이렇게 제조하는 거 한화에서 이제 로봇을 만들었나 보네요.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또 이제 여러 어떤 오더를 받아가지고 해주는 거네요. 뭐 커피베이, 고피자 이런 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 피자 이런 것들도 이제 소스를 로봇이 도포. AI 비전 인식해서 예, 소스를 로봇이 도포한대. 정말 저것도 기계적인 일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을 할 수 있게 예, 이런 로봇이 이제 앞으로 대체하게 될 것 같네요. 야, 참 우리 참 이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안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주문 결제 같은 것도 로봇이 와가지고 뭘 주문하시겠어요? 예, 안내해주고 오늘 뭐 오늘의 뭐 요리 중에서는 뭐 이 파스타가 좀 맛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일일이 막 종업원 부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바쁠 때 로봇이 와가지고 뭐 로봇이 바쁠 수도 있겠지만 야 근데 야 맞네요. 이런 게 사람을 대체할 것 같네요. 조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퇴식도 하고 예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식이 좀 될 것 같고. 음식 배달도 지금 막 사람들이 이제 배달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이 로봇이 이제 이렇게. 근데 가다가 이렇게 충돌하면 어떻게 되지?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겠죠? 그래서 설거지, 정리 로봇.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로봇이 많은 부분을 이제 대체해 나갈 게 이제 벌어지고 있고, 김병수 로보치드 대표가 얘기한 인터뷰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이제, 야, 역시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이제 로봇 업체와 본질적인 차이점은 로봇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지 않고, 예, 로봇을 통해서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는 로봇을 만든다. 그렇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서비스 로봇으로서의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로봇이 상용화되기 어려웠던 것은 기업들이 로봇 위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기사에 나온 내용 보면 이제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2020년 작년 이제 52조 규모였고, 25년쯤 되면 200조, 4배가 늘어납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의 성장이에요. 30년 되면 300조,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성장을 지금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1세대는 우리가 뭐 잘 아듯이 산업용 로봇이죠. 우리나라에 많이 쓰고 있는 단순 공장에서의 반복 작업, 용접, 도장, 볼트 뭐 이런 거 조이는 거, 자동차 공장에 많이 보이죠. 조던 업체나. 2세대는 지능형 로봇으로 다양한 형태로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인간을 돕는 정도였던 로봇 해서, 우리 대표적인 게 로봇 청소기죠. 그리고 이제 사족보행 이제 로봇계도 이제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특정한 업무 수행 가능한 인간을 담은 이족보행이죠. 이족보행에다가 여기다가 또 인공지능까지 넣어가지고 또 인간하고 약간 소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로봇 단계가 지금 가장 최신화된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설 산업에서 로봇의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건설 시장 규모가 감소세고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고령화와 숙련 인력의 감소, 높은 자연재해율,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건설 로봇의 필요성이 굉장히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수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 쓰면 이게 여러 가지로 어떤 효율성이 증대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로봇 스팟이 이제 건설 현장 점검용으로 도입돼서 테스트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 로봇 개조. 그래서 건설 현장 점검용, 건설 현장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하면 참 재밌겠네요. 이 스팟 2.1은 사용자가 쉽게 센서를 부착하고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며 데이터를 기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덕분에 운영자는 위험하거나 먼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 사족 보행 로봇을 반복해서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이 또 설립한 캔버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연간 1,500조를 창출할 수 있다. 미국 GDP 7%를 차지할 수 있다. 건설 산업에 큰 어떤 로봇의 어떤 기회가 있다 해서 실내 벽면 칠 로봇, 페인트 칠하는 그 로봇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 붓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는 것보다 건축용 로봇 시장에 이런 게 진출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 로봇. 그러니까 용접을 로봇이 하면 얼마나 가공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정확도가 0.08mm 오차에 그쳤다. 이는 사람이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용접이 좀 숙련공이 필요한 어떤 작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로봇보다 사람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로봇이 도입되면서 29명의 인력이 하던 작업을 11명의 인력으로 소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건설 산업에 로봇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소방 쪽으로도 소방 드론, 소방차 너무 크잖아요. 골목길 잘 못 들어가고 소방 로봇 이런 것들 만들어지면 상당한 어떤 수행할 수 있는 임무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번 CES 메인은 로보틱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해가지고 이런 것들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뭐 로봇 관련된 뭐 플랫폼 뭐 이런 개념이겠죠. 모빌리티 겸. 그래서 이번에 메타버스 결합된 것도 굉장히 기대되게 되고, 저는 여기에 이제 의미심장했어요. 모베드에 유모차를 여러 가지를 달 수 있네. 이런 것들도 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새로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의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 굉장하네요. 그래서 이제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성 개선이나 유모차, 레저용 차량 등 1인용 모빌리티로서의 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랩 현동진 상무는 실내에서만 이용됐던 기존 안내 및 서빙 로봇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실외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베드를 개발하게 됐다. 고객들이 모베드의 활용성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지 무척이나 기대가 된다 하면서 앞으로 굉장한 어떤 뭔가 기술의 어떤 활용도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CES에서 가장 뭐랄까 놀라웠던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이제 기업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던 발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정의선 회장의 발표였다고 봅니다. 현대차가 여기서 확실한 비전을 발표했죠.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비롯해서 자동차는 전혀 전시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제 로봇을 가지고서 시연하라고 보여줬다고 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PT자로 이제 올라서면서 또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어떤 협력 관계도 이제 같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이제 관심을 끌었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저는 이 정의선 회장이 정말 드리머고 정말 이제 일에 몰두해야 될까요?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몰두해서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 목표와 이 그룹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모두 일체된 뭔가 그런 경제의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다보는 듯한 그 발언들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스마트폰처럼 매일 로봇을 갖고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와 정말 이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 이상의 이하의 어떤 표현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발언을 딱 찍었어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보십시오.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는 이거를 매일마다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될지,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10년, 20년 전에 몰랐죠. 전화기는 집에 있고 회사에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지.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어디 갈 때나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도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고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 세계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죠. 사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로봇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몸이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뭐랄까 에너지틱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점점 이제 50, 60, 70 이렇게 넘어가면 로봇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 참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한번 내용 볼게요. 현대차 비전, 자동차 넘어서 로봇으로 확장이다 해서 이걸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어떤 그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거기 이제 스팟이라는 어떤 그 사족보행 로봇이죠. 강아지 같은 개념이죠. 로봇과 함께 등장한 정의선, 훌륭한 동반자 해서 정의선 이제 현대차 그룹 회장이 그 사족보행 로봇 스폿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 스팟을 향해서 훌륭한 동반자, 고마워 라고 인사를 건넨 정 회장은 로보틱스를 통해 인류의 무한한 이동과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내용도 정말 좀 중요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언젠가는 스폿을 매일 데리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정의선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로보틱스를 그룹 미래 비전으로 선언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2의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현대차 언론 설명회에서 그는 이날 자동차 관련 영상이나 제품이 아닌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스폿과 함께 등장했다.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현대차는 이 CES 가전 박람회에서요, 굉장히 획기적인 걸 이제 선보였었죠. 2019년, 20년도 이 CES에서 각각 이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요걸 이제 내세우면서 이제 그룹의 어떤 미래 비전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를 로봇으로까지 이제 진화시킨 배경에 대해서 정 회장은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싶어서 로보틱스에 투자하게 됐다. 소외계층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는 로봇은 어린 시절 우리의 영웅이고 이제 진정한 동반자라고도 했다. 이날 정 회장의 발표 주제는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다였다. 영역 확장의 키워드가 바로 로보틱스인 셈이다. 정 회장은 로봇이 인간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했죠. 25년까지 로봇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약 32%로 전망이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의 가능성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 사람들의 로봇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심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 이미 이제 정 회장은요, 로봇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룹의 미래 비전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제 19년도 현대차의 미래 사업 구조에 대한 비중을 이제 설명할 때,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가 50%야. 그럼 나머지는 UAM 30%, 로봇이 20%. 그래서 로봇이 굉장한 어떤 그룹의 비전에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걸 이제 미리 얘기했었죠. 특히나 이제 20년도 회장에 취임한 뒤 처음 결정한 대형 M&A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기 직접 사재까지도 여기 지분 투자했어요. 그만큼 굉장한 어떤 뭐랄까 애정을 가지면서 이 기업을 인수했고 또 지금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도전에는 한계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전할 것이다. 야, 참 정말 재벌이잖아요. 이 정의선 회장이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참 잘한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한 경영자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정말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제공한 이제 요 그림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삼성동 거기 이제 현대 그 사옥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이제 저도 보는데 아직 그 펜스 너머로 이제 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건물을 이제 많이 올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동네가 이렇게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코엑스몰도 이제 옆에 있는데 그 동네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대차가 지금 하는 방향이 뭔가 좀 그곳에서 실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이 현대차 이제 공식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어떤 쓰임새인지 뭐 여기 이제 스팟도 있고 모베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자율주행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게 마더 모빌리티인가?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여기에다 해서 또 이동시켜주는 그런 개념인데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한 노인분께서 집에 이게 왔어요. 퍼스널 모빌리티. 몸이 불편하잖아요. 요걸 타고 내려갑니다. 어디 약속이 있어서 나가겠죠? 병원 가든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게 또 자동으로 자율주행입니다. 이렇게 가서 또 이제 어디 먼데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더 셔틀 여기에 딱 장착돼서 이제 어떤 목적지로 가겠죠. 이게 모든 게 자율주행으로 돌아갑니다. 보시면 이런 세상을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야, 그려지십니까? 구급차도 이렇게 자율로 이렇게 다니는 거죠. 모빌리티가 안에서 이제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서 하겠고 현장으로 가겠죠. UAM도 가고 어떤 현장에 가네요. 이머전시. 여러 대의 메디컬 모빌리티가 도킹해서 하나의 의료시설이 되는 로보틱스를 통한 메타 모빌리티, 이동 경험을 확장하다. 멋있네요.
그리고 정말 획기적인 거, 이번 CES에서 발표했던 거, 현대차가 로보틱스의 또 핵심 개념으로 메타버스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메타 모빌리티, 요걸 이제 보여준 거죠. 이 메타 모빌리티가 뭐냐면요, 이따 영상 보여드리면 확실히 이해되실 텐데, 자동차나 UAM을 멀리 떨어진 장소에 보냅니다. 심지어 우주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매체를 삼는데, 우주로 보내면 뭐 로봇계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주에 보내놓으면 그 로봇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화성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식인 거죠. 이 이동 공간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를 연결해버리면 로보틱스랑.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현대차 그룹 유튜브 영상 들어가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 가족이 아빠 이제 딸이네요. 커뮤니티 모듈에 이제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화성에는 이제 로봇이 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접속 플랫폼으로 이제 메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고르는 거예요. 어디로? 화성, 마르스. 나는 요런 거, 캐릭터는 요걸로 한번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해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로봇계가 지금 화성에 가 있는 겁니다. 스팟 화성, 표면 스캔 중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 이미지 수집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른 캐릭터들, 친구들도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놀 수 있고, 내 뭐 인스타그램 친구들 같이 모여서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 같이 여기서 놀 수 있고. 이해되시죠? 좋아요도 막 누르면서 보여지고. 이 메타버스 체험을,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해서 로보틱스 기술로서 이제 시연할 수 있는, 이 만지는 어떤 체험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게. 정말, 야, 로보틱스를 통한 메타 모빌리티, 이동 경험을 확장하다. 되시죠? 로보틱스 통한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걸 이제 기술 시연할 때, 보여줄 때 핵심 파트너로 누구? 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꼽힌다. 정 회장은 MS와는 앞으로 더 밀접하게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 뭔가 좀 무섭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370평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했다. 로보틱스 기반 모듈이 전시되는 리얼리티 존, 관람객들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체험하는 메타버스 존으로 구성됐다. 로보틱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현대차 대표 상품인 전기차나 수소차, UAM 등은 전시하지 않는다. 그냥 로봇을 위한 전시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화두는 로봇이 될 게 명확 관화해 보입니다. 이렇듯 이제 많은 이제 국내 대기업, 이제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대한 유망함을 이제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제 본격 좀 양산화되는 어떤 시점이 아마 22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되는데요. 유망한 이제 기술 쪽에서도 가장 이제 혁신적인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요 로봇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평가되는 높은 성장률이 또 기대되고요. 로봇 산업을 좀 분야별로 구분해서 관련 기업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뭐 두산이라든지 기계 쪽으로 많이 다루던 그룹들 있죠.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엔진 비롯해서 두산 중공업 뭐 그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공장 안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썼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이런 쪽으로 뭐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해서 이제 현대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의 이제 자회사죠. 두산의 자회사로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또 하나그룹 내에서도 하나정밀기계가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고, LG전자는 로봇스타를 아예 뭐 인수를 해서 또 이제 자회사로 끼고 있죠. 예전에 이제 LG 계열이었는데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이제 인수하는 그런 걸 했고, 또 이제 중소형 기업이긴 하지만 T-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또 산업 로봇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 이제 의료용이네요. 고용 큐렉소, 이제 의료용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 서비스, 여러 서비스 로봇 같은 거, 뭐 청소기라든지, 이제 지금 에브리북 같은 경우 이제 청소기 쪽으로 이제 국내 1위죠. 로봇 청소기로. 근데, 라이다 센서를 이제 자체 독자 개발하면서, 다른 영역, 여러 가지 다른 영역으로도 로봇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고,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으로 이제 개발해서 특허권을 갖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포텐셜이 큰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로보로봇은 교육용 로봇으로 유명하고,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튀었죠. 유진 로봇도 이제 그 밀레로 유명한 그 독일 업체에 이제 인수되면서 또 포텐셜을 인정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로봇 제작 플랫폼 쪽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든 휴보라는 로봇을 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에 비견될 정도로 그래도 다양한 포지션을 로봇 쪽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카이스트 출신이 이제 만든 그런 이제 기업이죠. 시총 4천억대 정도, 지금 한 4천억 내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봇 부품 쪽으로는 로보티즈, SPG, 아지네스텍 해서,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이제 전반을 이제 다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고, SPG는 이제 감속기 쪽, 아지네스텍은 이제 모션 제어기 쪽, 또 로봇 소프트웨어 쪽은 원더풀 플랫폼이라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 좀 하고 있는데,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OS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좀 제조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을 약간 좀 들여다보면요, 로봇도 이제 결국은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동작 제어하는 요 세 가지 이제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인지하는 건 당연히 센서나 카메라, 뭐 라이다, 레이다 같은 자율주행차하고 똑같아요. 자율주행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하고 똑같이 그렇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그런 어떤 부문을 가지죠. 판단은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OS, 그리고 그 인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라이다가 이제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어떤 개념이 되겠죠. 동작 제어 쪽은 이제 액추에이터, 이제 모터, 감속기, 인코더, 컨트롤러, 이걸 전반을 만들 수 있는, 통으로 만들 수 있는, 통으로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뭐 동작 횟수, 뭐 이런 것들, 각도 이런 것들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통으로 이제 만드는 게 액추에이터. 그 안에 이제 모터, 감속기, 인코더, 컨트롤러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 이제 움직이겠죠. 당연히 뭐 기름 넣고 하진 않겠죠. 로봇을. 그래서 결국 뭐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제 당연히 배터리 공급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거고, 액추에이터는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국내뿐 아니라 국외 쪽으로 이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장주로 올라선 이유가 있어요. 로보티즈가. 감속기 쪽으로는 이제 SPG, 뭐 다른 기업도 있는데 해성 TPC라고 있는데, 사실 SPG가 조금 더 이제 우량하죠. 그래서 SPG 쪽으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컨트롤러 쪽은 이제 아지네스틱이 이제 또 하고 있고, 삼성하고도 또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최근에 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인코더 쪽은 이제 세임플레스라고 이제 비상장 기업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액추에이터, 모터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뭔지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액추에이터는 이제 하나의 모듈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모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동작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결정하죠. 출력과 토크, 힘을 결정하는 모터. 그 힘을 이제 목적에 맞게 증폭을 시키거나 이제 감소시켜주는 게 감속기 또는 이제 기어, 이제 모션 제어 같은 뭐 컨트롤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액추에이터의 이제 움직임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결정하는 센서, 엔코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더해져서 하나의 모듈 액추에이터가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그걸 통으로 이제 로보티즈가 만들고, LG 전자가 또 이제 일부 지분을 갖고 있죠. 2대 주주로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의 필요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핵심 반도체 장비 소재들의 이제 지분을 일부씩 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그 기술은 굉장히 핵심적이구나. 삼성전자가 같이 혈맹 관계를 맺어서라도 끌고 가야 되구나 하는 정도를 알 수 있듯이, 로봇 쪽에서도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L전자가 아예 통으로 이제 인수했던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M&A를 하겠다고 이번에 CES 가서 선포했는데, 로봇 쪽으로 인수 타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게 해외 기업일 수도 있고 뭐 국내 기업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로봇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내지는 인수 추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도 유망한 그런 기업을 우리가 유심히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뭐 이런 것들이죠. 에브리봇이라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로봇 청소기 이제 공동 개발 특허 출원을 하면서 삼성전자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 특허 2건, 해외 특허 3건을 이제 출원한 바 있다는 거죠. 2020년 삼성전자와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로봇 스핀 기술이 적용된 로봇 청소기를 삼성전자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2년간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공동 개발을 통해서 다수의 핵심 기술들이 탄생하고 있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에브리봇과 삼성전자가 공동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에버리봇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센서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다. 라이다는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필수 부품. 동시에 자율주행 가전, 서빙, 안내,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로봇에도 사용될 수가 있다. 이번 라이다 개발이 에버리봇의 기존 로봇 청소기 라인업 개선뿐 아니라 추후 다양한 서비스 로봇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그 형인우라는 또 스마트 앤 그로스 대표가 스마트 그로스 앤 그로스 법인 명의로도 지분을 들고 있지만 개인 명의로도 에버리봇의 지분을 8%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유명해진 분이냐면 알테오젠 지분 투자로 유명해졌죠. 지분 공시하면서 카카오 이제 김범수 의장의 처남입니다. 과거 이제 카카오 벤처스라고 투자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 이제 뭐죠? 그 대표도 이제 꽤 오래 하면서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주식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좀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이분이 또 주요 주주로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 어떻게 보면 좀 멤버십 특집으로 만들었는데, 어차피 이제 종목 먼저 멤버십 분들에게 제시를 먼저 드리게 됐고, 일단 그 토요 강좌로 이렇게 형식으로 이제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로봇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의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로봇 산업이 단순 테마 딴에서 이제 인더스트리 영역, 결국 이제 양산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인더스트리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개인적으로 좀 분석해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신박사는 또 좋은 내용을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